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올 벼농사는 대풍이 예상됐지만 폭염 등의 영향으로 알곡이 제대로 여물지 않아 수확량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료 폐기물이 일반 폐기물에 섞여 배출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가정에서 잘못 배출된 거라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데 심층 취재했습니다. 대형마트가 도내 상품 구입에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형마트가 매입한 도내 생산품이 전체 물품 매입액의 1.8%에 그쳤습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대체로 선선하겠고 아침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올해 벼농사가 일찌감치 대풍이 예고됐었죠. 요즘 수확이 한창인데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 폭염 등으로 알곡이 제대로 여물지 않아 실제 도정량은 훨씬 떨어진다고 합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미국 처리장에서 직원들이 농민들이 싣고 온 벼 이삭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색이 탁하고 잘 여물지 못한 이삭들이 적잖이 눈에 띄고 그나마 괜찮은 것들도 굵기가 예년만 못합니다. 수확이 작년에 비해서 한 20% 정도는 적게 난 것 같고 작년에 비해서 한 30-40% 소득이 떨어진 것 같아요. 벼 이삭의 품질 저하는 지난 8월 중순부터 시작된 등숙기의 폭염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벼는 낮에 광합성을 통해 양분을 만들어 밤에 알곡에 저장하는데 열대야로 벼가 양분을 적잖이 소모해 버렸다는 겁니다. 여기에 지난달에는 한동안 비가 내리면서 양분을 만들어내지 못해 벼 이삭이 제대로 여물지 못한 겁니다. 폭염으로 인해서 알곡이 잘 여물지 않고 작년에 비해서 수확량도 떨어지고 또 수발화도 많이 생겨갖고 농민들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같은 미질 저하는 도정률을 낮춰 쌀 수확량이나 상품성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전북과 전남, 충북 등의 올해 쌀 도정률은 60-70%대로 작년에 비해 3%에서 많게는 10% 정도 낮아지는 것으로 추산되면서 판매를 담당하는 지역농협도 고민스러운 입장입니다. 쌀이 잘 또 판매가 돼야 되는데 강공장에서는 벼만 매입했지 실질적으로 쌀이 안 나가면은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많은 재고와 풍년으로 이미 떨어질 대로 떨어진 쌀 가격. 여기에 품질 저하까지 더해지면서 쌀값 하락을 더욱 부채질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의료 폐기물이 일반 폐기물에 섞여 배출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지금까지 의료 폐기물 단속을 단 한 건도 하지 않은 채 가정에서 잘못 배출된 거라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달 본격 운영을 앞두고 있는 전주 리사이클링 타운. 한쪽 구석에 쓰고 버린 링거병과 팩이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링거팩 안에는 쓰다 남은 혈액이 그대로 남아있고 바늘이 달린 주사기도 발견됩니다. 시험 가동 중인 지난 6개월 동안 수거해온 분리수거 쓰레기에서 무더기로 발견된 겁니다. 재활용센터에 들어오면서 선별요원이나 그다음에 일반 소각장에 소각을 시키면 실제적으로 시민 안전에 굉장히 큰 문제가.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의료 폐기물은 전문 처리업체에서 수거해 의료 폐기물 전문 소각장으로 보내져야 합니다. 가정용은 환경부 지침에 의해 병과 팩을 따로 떼어내 분리수거를 할 수 있지만 링거줄과 바늘 등은 소각될 수 있도록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의료 폐기물들이 일반 쓰레기로 버젓이 배출되고 있지만 지난 2008년 이후 전주시의 단속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전문 수거업체에 맡기면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병원에서 버렸을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경로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지점에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 시에 전화를 주시면 저희들이 현장 확인해서 추적 조사를 해가지고 근본적으로 의료 폐기물이 나오지 않게끔. 가정용에 대한 분리배출 규정도 폐기물 관리법이 아닌 환경부 지침에 불과해 법의 사각지대라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전북 지역 대형마트의 지역 기여도가 형편없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유섭 의원이 대형마트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형마트 3사가 지난해 매입한 전북 지역 생산품은 총 3,659억 원어치로
전체 물품 매입액의 1.8%에 그쳤습니다. 3사의 지역 기부금 역시 지난 한 해 전년보다 4.4% 줄어든 10억 5천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유해 성분이 검출된 우레탄 트랙이 그대로 학교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지난 8월부터 2달간 도내 98개 학교에서 납성분이 발견된 우레탄 트랙을 모두 철거했지만 소각업체를 아직 선정하지 못해 폐기물이 그대로 교내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전국의 폐기물 처리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할 계획이었지만 높은 가격과 지정 폐기물 분류 논란 등으로 폐기물 처리가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삼성의 새만금 투자 계획과 마찬가지로 협약만 맺고 시간을 끌다가 초래해버리는 농어촌공사의 행태 어제 보도한 바 있습니다. 농어촌공사는 정부의 반대로 직접 투자가 어렵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정부가 이를 반박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농어촌공사가 2010년 전라북도와 맺은 투자협약. 순창 강천산 초입 팔덕저수지에 콘도와 온천 등 휴양단지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해 환영을 받았지만 6년 만에 철회됐습니다. 당초 383억 원을 직접 투자할 계획이었지만 정부가 긴축 재정을 요구해 어쩔 수 없다는 것이 해명입니다. 전회적인 그 자연 조건이라든지 너무 좋아가지고 저희가 공사가 추진을 하려고 했었던 내용이고요. 정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함부로 마음대로 이렇게 못하는 실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말도 안 된다고 반박합니다. 2010년 협약 이후 2012년 예비 타당성을 검증했고 2013년 사업 계획까지 승인해 주었다며 투자 여부는 공사가 결정할 일이라는 설명입니다. 직접 예산을 지원해 준다거나 해서 국고를 축내고 이런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입니다. 당초 농어촌공사가 저수지 개발에 뛰어든 것은 2010년 이명박 대통령 당시 공공기관도 수익을 올려야 된다는 요구가 팽배하던 시절 고육지책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마치 수익이 되는 것처럼 사업을 끌다가 은근슬쩍 투자를 철회하는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전라북도와 순창군만 들러리를 선 꼴입니다. 당초에 농촌공사에서 직접 투자해서 강천산을 개발한다고 할 때는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희망도 있었고 꿈이 있었는데 현재 7, 8년이 이제 딜레이 되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물 건너갔다. 낙후한 농어촌 지역 개발을 표면에 내걸고 돈이 되는 사업에 골몰하다 슬그머니 발을 빼는 농어촌공사. 정부 정책에 편승해 새만금의 청사진을 내걸었다가 결국 도민을 우롱하고만 삼성의 행태와 조금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최순실 국정 개입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시국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을 국민 몰래 다른 사람에게 이양했다며 헌정을 파괴하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노동계약과 교과서 국정화, 위안부 합의 등 모든 불통정책의 이유가 밝혀졌다며 대통령직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북 지역의 전자발찌 착용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도내 전자발찌 관리 대상자는 95명으로 범죄 유형으로는 성폭력이 80명으로 가장 많고 살인 9명, 강도와 기타 6명이었습니다. 한편 도내 보호관찰소의 경우 전자발찌와 일반 보호관찰사 업무를 동시에 하다 보니 직원 1명당 많게는 120명까지 관리해 업무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농수축산물은 홍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홍삼을 제외한 대부분 농수축산물은 법 시행 전 우려와 달리 별 영향이 없었습니다.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 시내 한 홍삼 판매점. 청탁금지법 시행을 전후해 매장을 찾는 고객들의 질문이 많아졌습니다. 이제 5만 원에 딱 걸려 있으니까 저걸 해도 되는 거냐고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10월 매출은 지난해보다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많이 물어봤어요. 그때 명절 때. 먹는 사람이 안에서 이게 선물을 사가시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는 매출이 좀 줄은 것 같아요. 자가 소비용으로만? 네. 전라북도가 청탁금지법 시행 후 한 달간 일부 농수축산물의 가격과 매출을 조사했더니
홍삼 매출이 50% 가까이 줄었습니다. 수요가 줄면서 가격도 떨어져서 지난해 대비 30%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조사 대상이었던 한우, 국화 등은 가격 변화나 판매량 변화가 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만원에 팔리는 김 부각은 1년 전에 비해 판매량이 60%나 늘어나 저가 상품들이 반사 이익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는 가족 구성원의 소수화와 1인 세대 증가에 덧붙여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실속형 포장으로의 변화가 더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그 시대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이 변화에 농축산물이 폐가 안 가도록 전라북도 차원에서는 소포장재 지원이랄지 유통비용 절감 이런 데에서 전라북도는 우려와 달리 청탁금지법 시행 영향이 특정 품목에 한정됐지만 주요 농수축산물의 생산, 판매 동향을 꾸준히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전주 우회국도 북부 구간이 완공돼 교통 여건이 한층 개선될 전망입니다. 익산지방 국토관리청은 국도 21호선 용정-용진 도로 건설 공사가 최근 마무리돼 오는 28일 오후 2시부터 차량 통행을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도로는 전주시 덕진구 용정동에서 완주군 용진읍 용흥리에 이르는 11km 구간을 4차로로 신설하는 사업으로 우화동과 호성동 주민들의 익산, 군산 이동은 물론 고속도로 접근성도 개선될 전망입니다. 전주에서 순창 방면의 카풀 주차장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주시의회 김준현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전주 원동교차로가 순창 방면으로 출근하는 직장인들의 카풀 장소가 되면서 불법 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고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차장 조성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미래 바이오 산업의 중심 역할을 할 정읍미생물 가치평가센터가 준공됐습니다. 임실물 3계면의 농요인 말청만들 노래가 무형 향토문화유산 1호로 지정됐습니다. 지역 소식 김한관 기자입니다. 정읍미생물 가치평가센터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 분원에 문을 열었습니다. 지하 1층에 지상 3층 규모인 센터는 생물 자원의 확보와 관리, 활용 기반 시설로 바이오 소재와 농식품 산업 경쟁력 확보, 자원 수입 대체 효과 등이 기대됩니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흩어져 있는 균주들을 저희들이 보관하고 이렇게 또 전국적으로 분양을 통해서 연구뿐만 아니라 산업용으로도 굉장히 많이 활용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실군이 무형 향토 문화유산 제1호로 말천방들 노래를 지정했습니다. 말천방들 노래는 3계면에서 전승해온 농요로 모심기 노래, 방아타령 등 8개의 노래가 전해지고 있으며 단구대와 삼청동비 등도 향토 문화유산으로 함께 지정됐습니다. 우리 지역의 향토 문화유산이 국가와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유지 전승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제시가 새만금 2호 방조제 관할 지적 등록을 기념해 시민사회단체와 걷기 행사와 함께 국토 대청결 행사를 벌이며 새만금 사업에 대한 이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장수군이 여자 탁구단을 창단해 지역 체육 발전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감독과 선수 6명으로 창단된 여자 탁구팀은 생활 스포츠 활성화와 재능 기부 등 탁구 저변을 넓히는 것은 물론 전국 대회 출전 등으로 지역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할 전망입니다. 장수군청 탁구단 창단은 장수군 이미지 제고를 통한 지역 발전과 체육도시 장수군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여하길 기대합니다. 남원시가 환경체험 부스를 설치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사랑의 광장에서 운영되는 부스에서는 자전거 발전기 체험을 비롯해 기후변화 교육, 멸종위기생물 이야기 등과 함께 폐건전지 모으기 등의 행사도 진행됩니다. MBC 뉴스 김한과입니다. 전라북도는 농협 전북본부와 함께 우수마을 상품과 우수농산물을 판매하는 생생마을 로컬푸드 토요장터를 오는 29일 토요일 전라북도의회 광장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이날 토요장터에는 14개 시군에서 생산되는 마을 상품 및 로컬푸드 농산물을 유통 단계 없이 시중보다 10에서 30%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전주시립극단은 오늘부터 이틀간 덕진예술회관에서 헨리 입센의 작품 사회의 기둥들을 공연합니다. 전북 도립국악원 관현악단원들이 오늘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다양한 산조 공연을 선보입니다. 정읍시립미술관이 개관 1주년을 맞아 오늘부터 백제가요 정읍사 달빛을 주제로 한 미디어 아트를 선보입니다. 청년 예술가가 펼치는 공연을 무료로 즐기는 청춘 마이크가 장수 한누리 전당에서 열립니다. 화인 합창단의 창단 연주회가 30일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에서 있습니다. 내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고인돌 공원 일원에서 선사시대로 가는 2016년 고창 국화축제가 개최됩니다. 전주시는 모레 노송광장과 팔달로, 경기전 일대에서 시민과 함께 즐기는 태조 어진 봉안 행렬 행사를 진행합니다. 신달자 시인과 함께하는 북 콘서트가 오늘 도청에서 있습니다. 수업 변화를 위해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수업 한마당 행사가 모레 농촌진흥청에서 있습니다. 고국을 방문하는 파독 간호사와 함께 걷는 전주시 근대 역사 문화 탐방 행사가 오늘 시내 곳곳에서 진행됩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대체로 선선하겠고 아침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전주 21도, 진안 19도 등 19도에서 21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